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제가 영상 찍는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죠? 제가 지금 현재 이사를 한 상태여서 약간 구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인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하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품이에요. 인스타그램이랑 바로 저번 겟레디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키노닉스의 앰플과 크림입니다. 브랜드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품들이 나오거나 할 때 이제 새롭게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서 다 사용해보지는 못하는데, 그중에 어떤 직원분께서 이거 후기가 되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하길래 네? 하고 그냥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다 써가는데 스팀 타올을 한 느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요거를 사실 뭐 이 브랜드 자체가 신생인 것 같아서 뭐 이거에 대한 별명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지어본 별명으로는 올인원 앰플 혹은 스팀 타올 앰플 뭐 이렇게 지어봤어요. 어쨌든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제가 앰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가 제가 예전에 피부가 좀 안 좋았대요. 뭐 좁쌀 같은 것도 막 나고, 제가 지금은 피부가 엄청 개선이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앰플을 되게 좋아해서 제 화장대 앰플 칸이 따로 있는데, 앰플들이 너무 여러 개라 한 통을 다 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통을 다 비운 앰플은 진짜 이게 손에 꼽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는 이것만 발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하루 종일 유분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잘 때는 제가 여기에 크림 하나만 더 바르고 끝내는데, 이게 같은 라인의 키노닉스 크림이에요. 얘도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향이, 제가 겟레디미에서는 이 크림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진짜 그 수목원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목원 크림이라는 별명을 지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수목원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목원은 이 풀들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풀하고 물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딱 이런 힐링되는 그런 풀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리고 냄새도 그렇지만 수목원에 들어갔을 때 습도 조절 때문에 이 피부가 건조함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습도 상태 뭔지 아세요? 약간 피부가 촉촉한 상태, 딱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서 제가 별명을 수목원 크림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 크림이 지금 보시다시피 튜브 타입이라서요,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고, 근데 얘는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일단 저는 향이 좀 힐링이어서 진짜 좋았어요. 이 앰플은 향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좀 있어서 혹시 뭐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 제품이 더 나으실 것 같고, 둘 다 가볍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 가벼운 걸 사용하면 저한테는 약간의 그 모자른 점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더 채워요. 근데 얘네의 특징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진짜 이것만 발라도 다 끝나는 느낌?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 파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정말 진짜 너무 좋아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6월 한 달에서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두 개 바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영화, 음악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 영화, 음악 하자마자 이 사람이 뭘 뽑을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실 것 같으니까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화 알라딘이고요. 네, 제가 알라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지금껏 3번을 봤는데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내일 제가 4차를 찍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메가박스의 MX관에서 볼 건데요. 이거를 진짜 딱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영화를 4차를 찍을 정도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알라딘의 처돌이가 됐냐라는 거를 제가 저번 겟레디미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유는 특별히 말씀을 더는 안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빠졌던 캐릭터나 장면, 그리고 대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막 내리기 전에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실 거면 스킵하셔도 돼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는요, 당연히 자스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 양탄자가 진짜 제 최애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스민 공주는 다 아시다시피 너무 주체적이고 또 노래도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있어서 최애 캐릭터인데 양탄자가 되게 뜬금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양탄자가 너무 일단 첫 번째로 귀여웠고 두 번째로 구해준 하나만으로 알라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갚은 것 같은 정말 까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탄자 춤출 때도 너무 귀엽고 그 양탄자 끝에 달린 술 있잖아요. 그 술 이렇게 흔들 때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대사, 되게 공교롭게도 이 대사가 다 알라딘의 대사긴 한데 초반에 그 알라딘하고 자스민, 여기 스포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알라딘하고 자스민 공주 이제 막 뛰어다닐 때 이제 도망치다가 이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장대 높이 뛰어서 옆에 건물로 이동하는. 제가 셋 세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셋 세면 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딱 물어보는데 그때 알라딘이 딱 근데 왜 자꾸 제 말 따라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스윗한 표정으로 자스민을 보면서 왜 자꾸 내 말 따라해?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너무 스윗해서 그 장면,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가 사실 제 최애 대사인데 A Whole New World 끝나고 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저런 사람들을 보는 내가 왕이 왜 될 수 없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알라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될 수 있다. 너가 아니면 누가 하냐?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자스민 공주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알라딘이 주옥 같은 대사를 남기죠. 내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 생각이 중요해? 이게 되게 별말 아닌데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냥 드라마, 영화의 남자들의 어느 대사보다도 이 대사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애 장면들은 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굴에서 지니가 첫 등장해서 그 지니 댄스 타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지니 춤추는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의 최애 장면일 것 같은 홀리월드 그 장면이랑 붙여서 스피치레스 할 때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한 장면인데 제가 양탄자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보신 분들만 보셨을 건데 초반에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진이랑 알라딘이랑 사막 위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누워서 양탄자가 그 앞에서 혼자 이렇게 디즈니 성을 모래로 쌓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그 술 있잖아요. 달린 술로 그 모래 이렇게 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노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양탄자를 애완 양탄자로 키우고 싶은. 그리고 영화랑 음악이라고 했는데 저의 6월에서 알라딘 OST를 뺀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매일매일 들었고요. 이 스피치레스 같은 경우는 많은 여성분들을 울렸던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스피치레스가 원래 원작에는 없는 노래인데 이번에 넣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걸 넣을 때 디즈니에서도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노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700만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경찰관 속으로 부제가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요, 독립출판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서는 구하실 수가 없고요. 동네 책방이나 독립출판물이 들어와 있는 서점에서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일단 주변에 동네 책방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이 책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개를 알아보고 가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 책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직접 사서 이벤트로 보내드렸을 정도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책인데요. 말 그대로 경찰관, 실제 현직 경찰관이신 분이 편지 겸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일단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기엔 앞서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안 드리는 분은 약간 쉽게 우울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잔인하고 막 좀 그런 사건 사고들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왜 인상 깊게 봤냐면 사실은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다지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너무 우리나라의 그런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경찰의 모습은 내가 아는 직업으로서의 경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찰을 민주의 지팡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민주주의 지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는가? 라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직까지 이걸 읽었다고 해서 그 회의감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뭐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뭐 그런 갑론을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경찰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라는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보고 나면 저도 좀 몇 개의 사건에서는 울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운이 안 됐다면 좀 거짓말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금방 이렇게 잊는 편이거든요. 산다는 거랑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생명으로서 소중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다지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히나 여기에 더 몰입이 됐던 게 이 작가님이 글을 쓸 때 언니라고 말을 하면서 써요. 진짜 나한테 쓰는 편지 같아요. 내가 아는 동생, 경찰관 동생이 나한테 쓰는 편지인 것 같은 느낌? 네 번째에 앞서서 제 마이크가 여기에 있었더니 자꾸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살짝 옆으로 옮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류예요. 바로 바지인데요. 제가 원래 되게 꽂혀있는 바지가 있어서 이거를 주구장창 입으면서 아 좋아, 이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빨리 추천해드려야지 했는데 하던 와중에 제가 단점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바지류를 추천을 하기로 했어요. 헐렁헐렁한 바지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짧은 반바지를 입었어요. 여름에도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가을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스키니진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헐렁헐렁한 바지는 이거 너무 집에서 입고 다니는 옷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좀 통 넓은 바지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바지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되게 편하게, 그리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찬성하는 유행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바지와 딱 붙는 바지의 불편함은 여성분들 아시다시피 생리 주기가 오면요, 그 꽉 붙는 바지가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덥다고 해서 짧은 반바지를 입었더니 더 더운 경우가 바로 땀 차는 경우잖아요. 이런 나무 재질의 의자나 쇠 재질의 의자에 앉았을 때 그대로 허벅지에 찍히는 그런 것들. 이번 생리 때는 근데 불쾌지수 자체가 진짜 낮았어요. 이 헐렁한 바지가 통풍을 너무 원활하게 해주니까 이게 답답할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오다노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인데 이게 레이온 100%로 이루어져 있는 바지인데 이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G마켓 같은 데서 사시는 게 좀 더 저렴하거든요. 지오다노가 특히나 더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팁이니까 꼭 지오다노 거 사실 분들은 인터넷에서 사세요. 보시고. 이 레이온이 너무 부드럽고요. 이 살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운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좋았고,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요. 사실 주머니에다 뭘 넣진 않는데 주머니도 있어서 진짜 편하고 길이감도 되게 잘 맞아요. 제가 키가 166인데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M 사이즈인데 사실 제가 S 사이즈를 사도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허리가 좀 남는 편이긴 하거든요, M이. 고무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체형을 기준으로 좀 더 왜소하신 분은 무조건 S 사시고요. 제 체형보다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M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발견한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레이온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에코백 같은 걸 매면 여기 허벅지 옆쪽 있죠? 이 옆 라인에 계속 이 에코백이 쓸리면서 얘네가 보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풀이 조금 일어난 단점이 있어요. 만 얼마 정도? 15,000원? 만 얼마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촉감을 포기를 못 하겠어서 아마 보풀이 일어나도 올 한 해는 계속 이걸로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인데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여름에 언니옷에서 구매를 했던 바지인데요.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작년 거라서 그런지 없어진 것 같은데 비슷한 류의 바지를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얘는 확실히 얘보다 더 좋았던 게 구김이 안 져요. 린넨이라 그런지 구김이 져도 티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살에 닿는 촉감도 좋고요. 사실 이 레이온 얘네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뭐 까슬까슬하다는 느낌 아예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공부, 스터디인데요.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사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해 있을 때 우연히 무한도전 역사 특집
을 보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재밌고 또 꼭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보는 선생님을 추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사를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제 최근 몇 달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사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선생님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게요. 저한테 간혹 DM이 와요. 선생님 혹시 교재 못 쓰세요? 선생님 뭐 들으세요? 공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좀 오는데 이걸 되게 답해드리기가 뭐한 게 한국사든 뭐든 개인의 그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생님이 맞다고 해도 다른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특별히 막 엄청 추천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거 중에 하나가 한국사는요 그냥 단순히 뭐랄까 1945년에 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물론 알아놓으면 플러스 알파로 너무 좋은데 과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네 사건이 되게 보면 현재랑 닮아있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더 나아진 게 맞냐라는 반성의 계기가 되고요. 제가 최근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농촌진흥운동을 제가 배웠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농촌의 어려움을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리고 너네 낭비가 심해서라는 그런 탓을 해요. 이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또 그런 어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일 다 겪어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탄탄하게 바꿔놨는데 너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거 다 너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럴 힘으로 이렇게 더 개선해 나가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완전 일본이 하는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이 과거의 내용들이 결코 현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 저 사람 진짜 저렇게 꼰대처럼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옛날에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완전 일본이랑 똑같이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알고 있는 그 말의 지식의 깊이가 다르죠. 약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에 대한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걸 느껴서 제가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과연 급수를 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이게 나중에 저한테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제가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한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뿌듯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